진로 탐색. 자, 유튜브 서가명과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서가명광 마스코트 명강입니다. 교수님 셀프 간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학 관련된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심리를 다루는 학습 동기, 또 자기주도 학습, 또 학습 방법과 관련된 학습과 인지라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분야를 전공하게 되셨을까요? 이 고등학교 때 우리가 입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잖아요. 저도 고3 때, 이 입시 문제 정말 심각하다.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또 너무 암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안 변했어요. 이런 교육의 문제들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려면 교육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죠. 입시 시절 교수님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나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저만의 공부 습관과 관련된 비법이라고 하면 저는 이 체력이 돼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와서 씻은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훨씬 그 일에 대한 피곤도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루틴화해서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이 대학 졸업 후에 계속해서 교육학을 공부할 거냐 아니면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새로운 결과물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당시 졸업하고 방송국 PD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송 만드는 것도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도전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 제가 생활하는 그 사회적 관계망을 보면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연구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야. 실제 그렇거든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문도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같이 할 수 있잖아? 굳이 방송국 PD 해야겠어?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죠. 계속 공부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학자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꼬심을 당하셨네요. 예.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 와서 다양한 진로들을 탐색할 텐데 그 다양한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 동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서울대학 제자들은 다 똘똘한 친구들이라서 다 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음에 남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변 여건이 어려워서 그 꿈을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들도 재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제가 전폭적으로 도와주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 중간에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포기하고 하지만 재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또 옆에서 도와주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마음에 남죠. 그럼 다시 입시생 시선으로 돌아가서 교육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어떤 역량이나 사고를 키워야 할까요? 교육학과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미 있게, 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교육 또는 교육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교육은 조금 더 복합적이에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사회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융합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하고, 또 만약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경우에도 교육과 관련된 다른 주변 여러 사회 그 분야 책들도 많이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입시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입시생 때 보면은 생활이 되게 단조로워져요. 저는 독서실, 학교 독서실 이렇게 생활했는데, 주말에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잠시 가서 시간을 2시간, 3시간 보내고 온다든지, 이런 나를 재충전하는 그런 일들을 그때 했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겠다. 시간이 하셨어요? 못했죠. 괜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근데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 한 2-3시간 정도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오늘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 영화도 좀 보고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져도 괜찮을까요? 예, 가져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입시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입시생들이 사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또 입시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생의 결정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입시는 사실 내가 거쳐가야 될 여러 관문들이 있는데 그 관문이 하나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크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그 이후에 사회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점차 그러한 직접적 관계가 되게 약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열심히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절대 어깨를 누그러뜨리지 말아라. 자신감 있게 재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시 나에겐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경우든지 나의 마음을 다잡고 가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혹시 유퀴즈 광클 수업 출연 이후에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방송 진행을 3년 동안 했어요. 유퀴즈 방송은 딱 한 번 출연했는데, 3년 동안 방송 출연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제가 방송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유퀴즈 딱 한 번 나오고 나니까 사방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이 유퀴즈가 대단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유퀴즈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공부 마음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